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DNS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DNS라는 거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인터넷에서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매핑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DNS에 대해서 그동안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엔지니어나 개발자, 관리자 등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DNS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 영상에서 이 DNS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DNS 쿼리를 질의를 할 때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DNS는 여기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서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매핑하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이 도메인 이름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좀 설명을 해보면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이런 www.google.com 이런 걸 이제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이제 IP 주소라고 하죠. 숫자로 된 거를 자, 이런 도메인 주소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을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서버를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 그래서 DNS 서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DNS 설정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는데 실제로는 DNS 그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 이 DNS가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라는 그 긴 이름을 줄여서 의미하기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 DNS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 상황에 맞게 이해하는 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 인터넷 선을 연결을 하고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구글닷컴이나 네이버닷컴처럼 문자 형태의 주소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DNS 서버 설정이 되어 있어야 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설정을 개인이 직접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설정은 이미 공유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유기에. 자, 공유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어딨냐? 음.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저희 집이 이제 SK텔레콤을 쓰고 있어서 이 SK텔레콤 공유기 정보를 보면은 여기에 기본 DNS 서버 그리고 보조 DNS 서버가 들어 있어요. 요거는 SK텔레콤 도메인 서버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개인 컴퓨터에서 구글닷컴에 대해서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 IP 주소를 컴퓨터에서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컴퓨터에서 구글닷컴에 나는 접속을 하고 싶다고 입력을 하면은 이 공유기에 있는 그 DNS 서버 정보에서 DNS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 DNS 서버에 있는 이 구글닷컴이라는 거는 이런 IP를 갖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IP 정보를 다시 이렇게 돌려주게 되고요. 컴퓨터 쪽으로. 그럼 컴퓨터는 이제 IP 주소 정보를 얻어왔기 때문에 이 IP 주소 쪽으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공유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번에는 DNS 서버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어딘가로 이제 공인 그 공유 네트워크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구글닷컴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구글닷컴에서는 이제 웹페이지 정보를 다시 이렇게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면에 이제 구글닷컴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런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공유기에 설정된 도메인 서버 말고 직접 이 도메인 정보와 이 IP 주소를 매핑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 etc 밑에 호스트라는 파일에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게 아니고 도메인 네임 서버 정보를 직접 설정하게 될 때는 이 네트워크 설정을 하는 넷플레인 설정 파일이나 이 내부에서 이 도메인 쿼리를 동작시키는 리졸브 컴프 설정을 건들게 돼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벌써 설정 파일이 4개가 있는데 어떤 게 이제 우선순위를 받아가는지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우선순위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실습을 좀 해볼 거예요. 실습을 해볼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2개의 가상 머신이 필요합니다. 자, 데모 이 가상 머신을 클론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설정을 이 데모 데모 이 가상 머신에 192.168.0.15번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클론을 해서 엔진엑스를 좀 미리 설치를 했어요. 자, 일단 IPA를 해서 주소를 보면은 이렇게 15번으로 설정된 걸 볼 수가 있고요. apt 업데이트 그리고 %% 2개 그리고 install nginx-y를 하면은 설치가 될 거예요. 설치가 될 거고 여기에는 이미 etc 밑에 넷플레인 밑에 설정을 했어요. 저희가 네임 서버를 8888로 구글 DNS 서버를 이용을 하기에 설정을 했고요. nginx가 잘 설치가 되면은 스테이터스 nginx를 해보세요. nginx 그러면 이렇게 액티브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 15번 서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192.168.0.15 이렇게 나와야 잘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메인 쿼리 테스트를 위해서 가상 머신을 새로 하나 생성을 해주세요. 새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확인을 해보면 IPA 자, 제가 설정을 안 했어요. 고정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임의로 IP를 하나 받아올 거예요. 어떤 걸 받아도 상관이 없고요. vi etc 호스트라는 파일을 보게 되면 로컬 호스트랑 클라이언트 그리고 IPv6 정보가 있을 거예요. 요 상태로 있을 거예요. 저랑 똑같이. 그 다음에 vi etc 넷플레인 쪽 설정을 보게 되면은 DHCP true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vi etc 그 다음에 resolve comp를 보게 돼도 여기 사설 그 시스템D 쪽을 보고 있어요. 시스템D resolve comp 쪽의 세팅을 영향을 받게 설정이 되어 있고 vi etc systemd resolve comp 요 파일을 보더라도 DNS 설정 정보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상태에서 CURL HTTP S 외부에 있는 사이트로 지뢰를 했을 때 지금 동작이 됐어요. 동작이 됐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는 이 공유기에서 받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약간의 이제 설정을 걸어 볼 겁니다. 자, 여기서 vi etc 호스트 설정에서 자, 저희가 아까 설정했던 엔진엑스 서버가 있어요. 192.168.0.15 여기에 www.icoper.com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CURL HTTP예요. 이번에는 왜냐면은 이 엔진엑스 서버에는 HTTPS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HTTP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보면은 Welcome to nginx라는 정보가 나와요. 오, 신기하죠? 요거는 이 가상 머신에 있는 로컬 PC에 있는 etc 호스트에 저장된 도메인 도메인 서버가 아니고 도메인 매핑 정보를 이용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네트워크 설정 말고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도메인 네임 서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vi etc resolve conf에다가 자 주석을 해주고, 원본 데이터는 주석 처리를 하고요. 새로운 데다가 여기에다가 8.8.8.8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컬 명령어로 자 접속을 해봐도 지금 호출이 iCoper.com에 대한 호출은 그 etc 호스트에 있던 파일을 더 먼저 영향을 받고 이쪽에 있는 파일을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다시 호스트에 있는 내용을 지우지 말고 일단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컬을 해보면은 쿼리가 되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도메인 네임 서버가 지정이 돼 버리면은 이 iCoper.com에 대한 정보는 외부에 있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데, 이 사이트는 HTTP로 접속을 할 수는 없고요. HTTPS로 접속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프로토콜하고 이 도메인 정보는 또 다른 거예요. 이 HTTP와 HTTPS는 이것도 좀 중요한 건데, HTTP랑 HTTPS는 도메인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접속 방식 좀 이해하기 싫어 그렇게 쓴 거고, 실제로는 이게 프로토콜이에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nslookup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여기서 엔터를 하고 www.iCoper.com 이 사이트의 지금 IP 주소는 로컬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외부에 질의를 한 결과 158.180.77.235라는 정보를 얻어왔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다시 vi etc 호스트 밑에 있는 이 주석을 해제를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nslookup을 한 다음에 www.iCoper.com을 하면은 좀 어딘가 영향을 받고 있나 본데. 그쵸. nslookup 설정이 지금 이쪽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etc resolve 쪽. 근데 실제로 쿼리가 동작할 때는 etc 호스트 쪽 거를 먼저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저런 그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조금 더 명확하게 etc resolve 이쪽에 외부 서버를 주석을 치고 내부로 돌게 설정을 한 다음에 요 설정 때문에 그래. 요 설정 nslookup 하면 얘를 먼저 읽어서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구축해서 쓰고 있는 DNS 서버를 좀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어디 보자. 외부에서 접속되기 다 해놨구나. 자, 제가 서버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도메인 서버 주소 정보예요. 제 서버 정보는 134.185.113.169번 서버를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 초기화를 좀 할게요. vi etc 호스트 요거를 주석 쳐주시고, 리졸브 컴프도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어야 돼요. 활성이 로컬 쪽을 쓰고 있어야 되고, 이 888은 주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curl http .icoper.test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could not resolve host 이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etc resolve 쪽에 원래 설정되어 있던 정보를 주석을 치고 새로운 서버로 이 구글 DNS 서버를 넣고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을 하고, 자, 컬 다시 한번 해보세요. 못 찾아올 거예요. 못 찾아오는데 여기에다가 134점 185.113.169번을 넣고 컬을 해보세요. 받아올 거예요. 대신에 이걸 받아오는데 이 엔진엑스의 정보를 지금 받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엔진엑스의 IP가 192.168.0.15로 세팅하셨고, 이 엔진엑스 서버와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정보를 받아오게 될 거예요. nslookup 네, IP도 이렇게 받아오고 있죠. 요 DNS 서버에서 이렇게 정보를 받아온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해볼 거는 어떻게 해볼까? 리졸브 컴프보다 더 위에다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vi etc 호스트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이 주석을 해제를 하고 여기에 임의의 이제 IP를 쓸 거예요. 100번을 저는 쓰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192.168.0.100번을 넣고 curl http .icoper.com 하면은 행이 걸릴 거야. 예, 좀 수신이 안 됐죠. 수신이 안 됐어요. 자, fail connect가 났고, 이 설정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이 좀 우선순위를 좀 보려는 거예요. 지금은 etc 호스트 설정이 etc resolve보다 이 파일보다 더 먼저 인식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되는 거는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되는 그거 되는구나. vi etc resolve 컴프에 세팅을 했는데 지금 이 서버를 리부트를 한번 해주세요. 리부트를 하면은 저 파일이 초기화가 될 거예요.
재부팅이 되면은 로그인을 해주고요. 음? 음. 권한 상승을 한 다음에 자 어디 보자. VI ETC 호스트 여기 설정이 그대로 들어 있죠. VI ETC 리졸브 컴프 설정이 없어졌어요. 주석 친 것까지 다 싹 날라가거든요. 이럴 때는 영구적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보자. 이 파일이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run systemd resolve 이쪽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죠?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데 실제로는 이 파일도 영향을 받는 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자 여기서 SSNLTP를 해보면은 여기 보던 IP가 있을 거예요. 이 IP가 어디 보자. 얘를 좀 더 키워서 여기에 보일 거고요. 요거는 실제로 이 시스템d 리졸브라는 프로세스에서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거는 실제로는 리졸브 컴프 설정보다 vi 시스템 etc 시스템d 리졸브 컴프 여기에 DNS 정보 쪽에다가 134 아까 뭐냐 134점 185점 113점 169번 이 서버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준 붙여넣기 안되지. 여기 134점 185점 113점 169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접속 하면은 지금 접속이 안돼요 아직. 자 그 시스템d 리졸브를 재기동해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시스템 ctl restart 시스템d resolved 서비스 하고 컬을 하면은 그걸 안 줬구나. etc의 호스트 요 내용을 지워야 돼요. 지우고 컬 닷컴이 아니지. 테스트를 하면 지금 받아오는데 아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또 안 된 걸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vi et 시스템d 리졸브 컴프에 요걸 다시 내용을 지우고요. 주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etc의 호스트는 지워놨어요. 자, 컬 테스트 도메인 닷컴의 그 테스트예요. 테스트 도메인으로 했는데 접속이 안 됐어요. 여기서 etc 시스템의 리졸브 컴프에 여기에 DNS에다가 134점, 185점, 113점, 169를 하고 저장을 하고 시스템 ctl 리스타트 시스템d 리졸브드 서비스를 하면은 컬 명령어로 이 테스트 도메인에 시도를 하면은 이렇게 접속이 그 엔진엑스 정보를 읽어오게 되고요. 이 서버가 구동 중이어야 돼요.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만약에 본인이 네트워크 택이 172대역이면은 172대역에 맞는
엔진엑스 서비스가 돼야 되지만 그렇게 하셔도 쿼리 질의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제 DNS 서버에 이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DNS 서버 설정 이번 영상에 설정을 하진 않을 건데 요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요것 때문에 지금 www.icoper.test를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남았어요.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러니까 etc 호스트보단 이것보다는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고 이것도 실제로는 요거가 더 우선 적용을 받는 거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요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파일 설정이 동작하는 그 시스템D 리졸브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요 두 개는. 그 다음에 이제 넷플레인 하나 남았어요. 넷플레인이 하나 남았는데 자, 그 전에 다시 또 초기화를 해야겠죠? 여기서 이 내용을 지우고 저장 재기동. 그럼 이제 깨끗해졌어요. 다시 이 상태에서 vi etc 넷플레인 여기에 설정을 할 거예요. name 서버스 addresses addresses 하이픈 8.8.8 저장 넷플레인 어플라이 IPA 지금 정상으로 동작하고 있어요. 컬 HTTP 이번엔 S예요. 콜론 2개 www.icoper.com 통신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CUR에 HTTP 콜론 2개 www.icoper.test 정보를 못 받아오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vi etc systemd resolve conf 여기에 어딨어? 이 제 아이코퍼 DNS 서버 정보를 넣어줄 겁니다. 이제 134.185.113.169 저장 systemd resolve conf 적용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컬 아이코퍼 테스트를 하면은 받아옵니다. 받아오고 있죠. 자, 이 내용을 다시 주석을 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재기동을 하고 컬로 테스트 도메인을 지를 하면은 못 받아오죠. 이 말은 요것보다 etc 넷플랜 이 순서가 더 뒤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보다도 062 이 순서죠 지금. 얘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 여기에 정보가 없으면 여기에 있는 걸 쓰고요. 여기에도 없으면 여기에 있는 걸 쓰고 여기에도 없으면 여기에 있는 걸 쓰게 되고 여기에도 없으면 062에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 정보를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했는데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이제 DNS 서버 구축까지도 해야 되는데, 음, 이 내용도 어, 조만간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내용을 하나를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 vi etc ns switch.conf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 호스트라는 거는 파일 DNS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요 부분은 저도 좀 더 봐야 돼서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부분을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도 있고 깊게 이거를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도 솔직히. 근데 사실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된 거는 이제 원래는 제가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나중에 여기까지 차례대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까지 갈 것 같긴 한데 쿠버네티스 쪽 여기에서도 사용하는 공부해 보다가 로컬 쪽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뭐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도 코어 DNS가 있는데 그 코어 DNS에서 못 찾으면은 로컬까지 이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그쪽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또 컨테이너끼리 통신할 때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좀 이제 찾아보다 보려다 보니까 이쪽 로컬 PC 아무튼 그 컴퓨터 쪽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해서 좀 뒤져보게 됐어요. etc 호스트 이 파일은 윈도우에서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기도 있고 요거는 윈도우 쪽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요 부분은 아무튼 우분투 쪽에서는 지금 etc 호스트가 제일 먼저 찾게 되고 여기에 없으면 이쪽 설정 그리고 여기에 없으면 여기 설정 그리고 여기를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없으면 공유기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봤던 명령어 중에 ss-nltp 요것도 좀 유심히 기억을 해주세요. ss-nltp 어떤 프로세스에 어떤 포트가 열렸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 미리 나중에 방화벽도 할 건데 UFW 방화벽 얘기를 할 건데 미리 보기로 조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 우분투 데스크탑 터미널이고요. 요거는 이제 가상 머신 클라이언트 PC 서버예요. 클라이언트 아까 테스트할 때 썼던 서버인데 호스트 말고 IPA로 했을 때 이 서버의 IP는 192.168.0.10번. 아이고 호스트네임 19.168.0.10번 SSH 우분투 골뱅이 어디 보자 192.168.0.10번 네, 접속이 지금 잘 돼 있어요. SSH 접속이. 근데 요거를 현재 이 PC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면은 이 가상 머신은 UFW라는 게 이제 방화벽인데 저게 꺼져 있는데 요거를 UFW 이게 헷갈린다 오랜만에 UFW enable 해버리면은 파이어월이 활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액티브로 바뀌었죠? UFW 스테이터스 액티브 UFW
좀 뭔가 설정이 된 게 딱히 없어서 이런 것 같은데 자 다시 여기서 접속을 시도를 해보면은 접속이 안 돼요. 이제 방화벽을 올리면 접속이 안 되고, 자 여기서 다시 enable 말고 disable inactive가 됐고, 그래서 접속을 시도를 하면은 접속이 되죠? 접속이 돼요. 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 방화벽이라는 걸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enable을 하고 액티브로 한 다음에 접속을 시도를 하면은 무한 대기 상태가 되고, 여기서 UFW allow 22 TCP UFW 스테이터스 하면은 이제 설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allow가 보이죠? 자, 접속 시도를 하면은 접속이 됩니다. 이제는 이 말은 이 가상 머신에서 접속할 수 있는 포트나 이제 뭐 IP 이런 허용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제 방화벽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NS 서버에 대한 그 쿼리 질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etc 호스트 파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리졸브 쪽 이쪽, 그 다음에 넷플랜 설정 파일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없으면 공유기 정보를 이용한다.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